안녕하십니까. 캡처원 프로 마스터 사진가 테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캡처원 프로 9.2 업데이트에 대해서 누락한 내용이 있어서 지금 헬리콘 포커스를 이제 어떻게 라운드 트립을 하는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라운드 트립이라는 것은 바로 캡처원에서 에디트 위스를 누르고 내보내는 프로그램에서 오픈 위드 자체를 이제 직접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이 프로그램을 연동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베네핏은 뭐냐면, 기존의 이제 포커스 스태킹이라는 기능은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이제 심도를 확보하는 그 간단한 테크니션 기능 중에 하나였었는데, 포토샵에서 연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DOF 이제 데스 필드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안 돼요. 이제 좀 더 제가 전진을 해서 핀을 보게 되면 요런 데와 경계가 애매모호한데, 포커스 좀 잘 맞춰주게 되는 헬리콘 포커스의 경우는 이제 DOF를 조금만 건너뛰더라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검출을 해서 주기 때문에 보다 선명한 이미지를 조금 더 개방된 조리개에서 촬영을 해도 큰 불편 없이 이제 섬세한 디테일을 살려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 장의 스태킹 사진을 촬영을 하고서 여러분이 전체 사진을 선택하고 이제 커맨드 A나 컨트롤 A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우클릭을 썸네일에서 하시면 에디트 위스 자체를 가지고 오픈잇에서 이제 헬리콘 포커스를 넣으시는데, 원하는 해상도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웹용에만 올리시는 거면 71 dpi의 JPEG이면 충분하고요. 이제 인화물의 경우는 캡처원에서 재보정할 때는 티프를 데려오는 게 좀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티프를 선택하시는 경우는 크게 보정을 하는 게 뭐 중요치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어떤 옵션 포맷을 지정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캡처원 원본에서 기초 보정을 모두 마감을 하고 에디트 위스에서 라운드 트립을 실행해야 되는 점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에디트 베리언츠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에디트 베리언츠죠. 에디트 베리언츠를 누르게 되면 이제 쭉 컨버팅이 돼서 헬리콘 포커스가 곧장 실행이 될 겁니다. 자, 보면 여기에 헬리콘 포커스에서는 리모트도 지원하고 3D 뷰어, 이제 헬리콘 포커스, 특히 이 프로그램만을 다운받는데, 이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선 결제를 해야겠죠. 이제 1년에 56,000원, 6만원 정도 가량, 아니면 좀 비싼 건 한 12만원, 15만원 선이지만 1년에 한 6만원 정도 결제를 하시게 되면 이제 보다 개방된 조리개로서 이제 깊은 심도를 표현할 수 있는 포커스 스태킹이 조금 더 간편해지게 되겠습니다. 컨버팅 되는 틈을 타서 잠깐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요. 이제 캡처원에 있는 라이브 뷰에서 이제 미세 핀 교정을 좀 쓰시게 되면, 특히 이제 갈매기 2개 마크 조금 더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는 이 기능을 쓰시면 포커스 스태킹에서 좀 더 원활한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손으로 포커스를 돌리면서 불편해하는 일은 없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바디에서 모두 해주는 것은 이제 페이지 1 신형 바디인 XF에서는 바디에서 모든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제가 며칠 동안 인증 기간이 나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버전 6.7.1 버전이고, 소스 이미지 보면 제가 보냈던 이미지가 다 넘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메소드 A와 B, C가 있는데 저는 B를 보통 쓰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제 포커스가 어디서부터 겹치는 범위를 설정할 건지 해놓고, 그 다음 그 단차를 부드럽게 할 건지 날카롭게 할 건지 결정해 주신 다음에, 저는 이제 로디어스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6, 그 다음에 스무드는 한 5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렌더를 누르게 되면 위에서부터 쭉 해서 포커스를 검출해 오게 됩니다. 지금 까만 거에서부터 좀 괴상한 그림이 나오죠. 하지만 처리 속도가 JPEG이던 TIFF든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포커스 스태킹을 할 때는 정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포커스가 맞은 곳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클릭하면 원본이 나오는 거예요. 좌측에 있는 원본을 보게 되면 여기에 핀트가 맞았을 때 앞과 뒤에 대해서는 이제 필드 블러가 생기게 되는데, 모든 스태킹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선회도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고요. 여기 우측 하단에서 토니바퀴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이제 상단 탭에서 세이빙에 세이브를 누르시고 이제 옵션 자체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라운드 트립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티프로 다시 내보내면 저장이 바로 되겠고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기에서 만약에 포맷을 DNG로 하시려면 이제 캡처온에서 바로 보내오시는 게 아니라 일단 러 파일 자체를 헬리콘 포커스에서 불러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캡처온에 가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러리 탭에 가서 라운드 트립에 가게 되면 하나의 포커스 스태킹이 완성된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사진을 제가 이제 필요한 선예도를 바로 여기서 선예도면 이제 클라리티죠. 클라리티를 가지고 제가 추가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하이라이트가 날아갔으면 하이라이트를 복원을 하고, 밝기도 조절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기초 보정이 이제 포커스 스태킹을 할 때 미리 맞춰놨으면은 여러분은 큰 어려움 없이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팁을 쓰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캡처온 9.2 버전에서는 자 이제 드래깅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이제 파일을 한번 봐야겠죠. 여기는 EIP고 마지막에 아마 팁나 맨 위에 있을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걸 보면 자 이 사진 한 장하고 한 중간 정도 심도가 걸린 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중간 정도. 예, 중간 정도가 된 걸 보고서 제가 이걸 전체 화면으로 키워놓으면 9.2에서 바뀐 많이 좋아진 부분은 이제 캡처온에서 팁으로 변환된 느낌.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캡처온에서 그냥 렌더링을 보낸 것이고요. 이건 돌아온 것입니다. 약간의 밝기는 바뀌어 있는 이유는 제가 바꾼 게 있나요? 바꾼 게 있죠? 여기서는 없고요. 그럼 밝기가 예전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이제 변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편차가 되게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큰 변화가 없이 바로 작업을 들어갈 수 있는 점. 이제 많이 변화가 되더라도 제가 이제 한 10에서 15% 정도라는 유관에서 바뀐 색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매치업을 하게 되면요, 이제 파란색은 조금 어두우니까 이제 체크해 놓고 컬러 에디터에서 어드밴스 클릭 광도를 너무 올렸네요. 살짝 올리면서 마젠타 계열이니까 살짝만 파란 계열 채도 조금 맞춰주고요. 그 다음 빨강색 계열은 조금 노란색이 있는 게 낫겠네요. 놓고 노란색 계열이니까 살짝 집어넣고 채도를 올려서 맞춰주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흰색 계열은 밝기가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광도를 조금 더 제가 올려줄 수 있겠죠. 올려주고, 아이고, 그 다음 채도를 조금 빼는 느낌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저는 컨버팅이 끝났어도 오히려 밝기가 지금 또 올라가 있으니까 밝기 좀만 더 낮추겠습니다. 흰색에 대한 밝기를. 네, 그 다음 보게 되면 아직 이제 제가 좀 더 손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두 개에 대한 편차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접근을 한 것 같고요. 조금 더 파란색은 올려주고 낮춰준 다음에 보라색으로 조금은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밝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또 빨간색은 살짝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약간의 노란색 살짝 노란색은 빼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되게 되면은 자 이제 여기서 다들 아시다시피 캡처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핸드 버튼으로 제가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선예도는 나와주고 있어요. 포커스 스태킹에서 예전에 포토샵에서는 이 부분이 아예 그냥 퍼져 있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이 사진은 아마 이 사진이 아니라 좀 더 앞에 나와 있는 전핀에서 맞아 있겠지만 일단 포커스 스태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미지 퀄리티는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방 조리개 지금 촬영한 거리는 약 한 40cm 밖에 안 되는 조건에서 조리개 4로 계속 찍은 이미지를 다량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심도 깊은 느낌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캡처온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간편하게 하는 방법 중에 뭐 똑같이 포토샵과 라이트룸이 있겠지만 일단 연동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원본에서 뽑아져 나오는 색과 교정을 잡은 색이 어떻게 보다 편리하게 잡힐 수 있는지 그 편의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중순부터 아마 게시할 네이버 TV캐스트에서 진행하는 캡처온 프로 기초반은 이제 캡처온 프로에서 나와 있는 이 도구들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 기초적인 방법에 대한 접근을 심층적으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공지드리겠습니다. 말이 지금보다 훨씬 빨라서 아마
조금 불편하신 것도 있을 텐데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여러 번 되돌려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큰 질타보다는 일단 누구도 게시하지 않았던 캡처원 프로의 동영상 강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에 대해서 큰 격려와 이제 관심 그리고 호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everybody.